달리는 산악 마라톤 대회가 춘천 북배산에서 열렸습니다. 짧게는 10km, 길게는 42km의 코스를 달리며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춘천 북배산 퇴골 트레일 러닝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민속놀이인 평창 박림 3대 3굿놀이와 영월 주천의 판운 섭다리 재현 등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올곧게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조구함 선수의 춘천 방문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춘천에서 훈련하며 금메달의 꿈을 키워온 조구함 선수. 그의 특별한 고향 나들이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금방이라도 겨울이 올 것만 같죠. 내일은 일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 더 강력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겨울은 평년보다 심한 한파가 잦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가볍게 운동도 하시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미리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유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나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요즘 보면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잖아요. 이럴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지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유나 씨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마라톤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요. 네.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또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길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추천해드립니다. 북배산 산악 마라톤, 일명 트레일 러닝. 어떤 운동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집에만 있으면 곤란하겠죠. 제가 오늘 마라톤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라 이렇게 이색 마라톤을 즐기러 왔거든요. 바로 산악 마라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출발! 맑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며 산속을 달리는 즐거움. 춘천시 서면 북배산에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도 하고 등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대회. 북배산 퇴골 트레일 러닝을 소개합니다. 일명 퇴골이라 불리는 춘천시 서면 서상 1위. 쌀쌀해진 날씨에도 사람들이 조깅 차림으로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제2회 북배산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라톤 좀 한다 하는 실력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는데요. 저도 여기까지 와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오랜만에 몸 좀 풀 겸 10km 종목에 접수했습니다. 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178번이요. 네. 178번입니다. 네, 다들 앞으로 모두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배산 트레일 러닝 대회 어떤 스포츠 행사인가요? 예, 트레일 러닝 대회는 그 마라톤처럼 이게 그 규격화된 코스가 아니라 좀 이게 비포장된 산악의 임도를 테마 임도를 뛰는 그 스포츠고요. 그 종목으로는 10km, 42km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회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첫 해였던 작년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 임도로만 뛰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또 기록도 좀 단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스포츠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조절을 하면서 뛰고요. 중간에 저희 그 구급대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기념하는 의미에서 사진도 찍고 좀 얘기도 나누시고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대회가 대회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같이 해주셨고 오늘은 순수하게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하신 겁니다. 완주하시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에 많은 분들이 동원됐다고 들었어요. 뭐 마을 주민 전체가 하나가 돼갖고 많이 이제 이렇게 같이 협조해갖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끼리 어떤 뭐 협력, 뭐 이렇게 단합도 이룰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는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혈기왕성한 20대부터 노익장 뽐내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뭐 평소에 항상 즐겨하는 마라톤이니까 평소대로 그냥 즐겁게 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산을 몸과 붙게 산을 뛰었는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코스로 임도를 뛴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덜 돼요. 왜냐면 계속 조금 굴곡은 있지만 넓은 길이니까 산 등산 코스가 아니고. 이번 대회는 북배산에서 가덕산, 몽덕산을 거쳐가는 임도 구간으로 코스가 짜여졌는데요. 마라톤보다 트레킹을 원한다면 이렇게 별도로 6.8km 등산 코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북배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산 코스 참가자들 출발해 보실까요? 이어서 최장 코스인 42km 마라톤 참가자들이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들 준비 중입니다. 저도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긴장돼요. 우리 유나 씨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제가 참가하는 10km 종목도 출발. 도로를 달리는 마라톤은 그동안 많이 참가해봤는데요. 이렇게 산길에서 달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흙바닥이 아스팔트보다 푹신푹신해서 확실히 다리가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북배산은 춘천과 가평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개관산, 가덕산, 몽덕산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산을 능선을 따라 종주하는 코스가 바로 등산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꼴찌예요? 분명히 다 같이 출발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길에 저만 있더라고요. 다들 다리에 모터를 달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엔 저 분들한테까지도 추월을 당했지만요. 진짜 꼴찌가 되셨군요. 네. 뭐야, 벌써 돌아가셔. 심지어 제가 반도 못 갔는데 벌써 어머. 반환점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평지도 아니고 산길인데 어쩜 저렇게 빨리 달려왔을까요? 이럴 수가. 저도 그대로 그냥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놓고 가지 마세요. 저는 아직 반환점도 못 갔는데 선두가 내려갔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어요. 가셔야죠. 그렇죠. 오늘 대회가 열린 북배산 임도는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림으로 관리되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코스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개방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올해에는 산림청 테마 임도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우와, 세상에. 제가 딴짓 좀 했습니다. 제가 승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도토리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저렇게 다람쥐가 하시니까 살것 꼴찌를 같은데. 했나 봐요, 유나 씨. 여기는 물소리가 들려요 또. 폭포가 있으려나? 어차피 순위권은 물 건너갔고 경치라도 마음껏 감상하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었는데요. 정말 힐링 코스가 와.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일반 힐링할 수 평지에서 있겠네요. 달리는 네. 마라톤과 다른 이색 마라톤인 이유, 바로 이곳 북배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더욱 포인트겠죠. 어쨌든 간신히 반환점까지 가는데 성공.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먹는 간식의 맛. 꿀맛이네요. 예, 반환점 도장입니다. 도장도 받으셨고요. 아유, 네, 할 건 다 했죠.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 내려갈 게 걱정입니다.
한편 결승점에서는 잔치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건데요. 메뉴가 무려 오리불고기. 마을 어머니들의 손맛이 깃들어져서 더욱 맛있어 보이죠? 아, 진짜 맛있겠네요. 저희 동네가 저 오리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널리 알리기도 하고 오리 불고기가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저시고 맛있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요. 그렇죠. 참가하신 모든 분들한테 예, 모든 분들한테 다 무료로. 유나 씨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먹었습니다. 이거 오리 불고기예요. 많이 드려요. 아이스 이쁘게 담아가요. 사진 찍어야지. 자, 완주한 당신 마음껏 먹어라. 영양 만점 오리고기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사람들, 건강한 운동에 건강한 음식까지 오늘 다들 건강 엄청 좋아지겠어요. 맛은 어떠세요? 여기가 오리가 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해 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편 저는 아직 산에 있었습니다. 이나캠 시작합니다. 오, 경치 너무 예뻐요. 와, 세상에. 가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달리 부지런히 달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트레일러닝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도 또 나올게요. 네. 공기도 좋고 이제 춘천 바람 쐬러 왔는데 마침 또 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10km 짧은 코스 뛰었는데 이게 산도 험한 산이 아니어가지고 일반인들도 와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화이팅! 산에서도 마라톤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나저나 유나 씨 어떻게 마라톤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걸어 다니신 거 아닐까요? 제가 좀 느리기는 했지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10km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 증명서도 가지고 왔거든요. 짜자잔! 유나 씨처럼 걸어도요, 이렇게 완주에 성공을 해서 상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뿌듯한데, 우리 PD님이 듣기로는 너무 느려서 유나 씨를 버리고 갔다는 후문도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도 유나 씨의 끈기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에서요, 특별히 아름다운 테마의 임도로 선정된 북배산. 내년에는요, 훨씬 더 길고 또 새로운 코스도 증축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1년 기다리셨다가 꼭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죠? 맞습니다. 12월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나는 내년에 한 살을 더 먹겠구나. 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지만요, 점차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소식인데요. 요즘에는 전통의 매력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산을 다 모렸으니 가래질로 덮어보세. 가래질 허세, 가래질 허세. 오하. 여러분 어떤가요? 태가 좀 나나요? 오늘 제 컨셉이요, 우리의 옛것을 찾아서 이 과거로 거슬러서 돌아가 보는 건데요. 오늘 제가 아주 시간여행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옛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얼쑤! 열애집 힘을 맞춰. 지역에서 널리 사랑받는 민속놀이와 강을 건널 때 꼭 필요했던 전통 다리.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건데요. 전통을 계승하는 지역 주민들을 따라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되새겨볼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바로 이것에 우리 전통 민속놀이의 맥을 잇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삼배 삼근놀이. 모르세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배삼근놀이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보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삼배삼근놀이는
한국 민속 의상인 삼배옷을 만드는 과정을 전통 민속 놀이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한국 민속 예술 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듣기만 해도 구수한 소리. 신명나게 연습 중인 이들은 지역의 민속놀이를 보존하기 위해 모인 동네 주민분들인데요. 이렇게 곱게 잘 입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맡으셨는지. 저는 이제 삼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묻는 역이에요. 주민들 같이 호흡하는 거죠. 보시면은 노인분들도 계시고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같이 이제 노소동락하는 거죠. 제일 즐거운 게 춤추고 돌아다니는 노는 게 최고 좋지 뭐. 호랑개 먹고 마실랑 날가라고 하네. 삼배 삼군놀이를 재현하며 삼배 농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개촌마을 주민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 얼마 전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라져가던 우리 민속놀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탈바꿈한 주민들의 저력, 대단하죠? 수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마을의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인정받은 박림 삼배 삼군놀이의 앵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박림면 삼밭에 밥 갈러 가자. 우리나라 전통 의상의 재료인 삼배. 삼배 삼군놀이는 이 삼배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민속놀이인데요. 삼씨를 뿌리고 삼을 치고 또 베는 모습들을 통해서 강원도 농촌 마을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이런 아주 좋은 문화재를 갖고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진짜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강원도를 대표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민속놀이 문화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뿅!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행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곧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축제 주인공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섭다리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섭다리 문화 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흥겨운 민속놀이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축제의 현장, 바로 영월입니다. 이곳에서도 즐거운 마을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고운 춤사위와 구성진 가락으로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그런데 공연 중인 무대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번 축제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 명소인 섭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섭다리 문화 콘서트. 이렇게 운치 있는 무대가 또 있을까요? 잊혀져가는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아주 좋은 기획이고 또 의도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기를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배가 지나다닐 수 없는 곳에 놓여진 다리가 섭다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섭다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섭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면서요. 올해까지 한 20년 정도. 우리 주민들의 화합.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 같이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우 섭다리가 사실은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외국, 글로벌, 외국에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화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전통 상여 행렬인데요.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섭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는 타눈 섭다리. 아이들에겐 옛 생활 모습을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의 명물입니다. 이름의 한수를 읊으면서
조선의 6대 임금이신 단종 임금께서 국장을 치르지 못한 유일한 임금님이십니다. 그분의 혼을 달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섭다리 문화 콘서트를 함께 했는데요. 이 특별한 순간을 담은 기념사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다리를 나가지고 옛날에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하는 문화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판미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릴 때 봤던 그 상여 소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슬픈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오늘을 보니까 좀 정감 가고요. 옛적 생각도 나고 아주 좋았어요. 뭐 옛날 전통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용이나 뭐 송악가수 특히 노래 좋았어요. 오늘은 평창 삼배산군놀이와 영월 섭다리 축제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이제는 보기 힘든 옛 모습들과 듣기 어려운 옛 이야기들까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전통을 찾아서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이어가는 전통 문화를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네, 방림 삼배 삼군놀이와 판운 섭다리, 우리의 전통의 지역의 특색까지 묻어나니까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두 행사 모두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서 참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옛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펫셜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등이 더욱 고급화되고요. 전문화되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애완견들, 이름하여 펫셜이의 세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반려견 생일 파티부터 전용 헬스장, 전용 호텔, 반려견 택시 등등 반려견만을 위한 고급 서비스들을 뜻하는 펫셜이가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 반려견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야죠.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반려동물도 즐길 거리가 있답니다. 맞아요. 나도 소중하다고요.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맞춰 오직 반려견만을 위한 스몰 럭셔리가 대세. 늘 충성심 가득한 모습으로 조건 없이 무한대의 사랑을 주는 반려견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시간. 댕댕이들이 외칩니다. 주인아, 나 좀 잘 부탁해. 볕 좋고 공기 좋은 가을날. 이 분위기 가득 담아 인생샷을 찍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지금 좋아요. 이런 움직임 좋아요. 뭐라? 그런데 사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 사람들도 가장 예쁠 때 그 사진 찍어주면 참 좋듯이 반려견은 매일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예쁜 모습 또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반려견 위주로 그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요. 야외 스냅 촬영이라고 하면 커플들의 알콩달콩 사랑을 남기고 가족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찍는 게 대부분.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이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 커가는 모습을 계속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산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반려견을 위해 꽉 막힌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는 스냅 사진.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니까 저도 편하고 장군이도 또 이쁜 모습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지고 잘생긴 사진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0.1초 찰나의 순간에 포착, B컷 같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매력도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건가? 멍멍 알아서 잘 찍어주시게. 장군이하고 아이 컨택 한번 해줘요. 아이 컨택.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카메라만 보면 피하는 댕댕이들. 그나저나 예쁜 사진 건지는 비결 어디 없을까? 아무래도 강아지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머리 방향이라든지 배경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한번 지켜보는 거, 사진 찍기 전에 먼저 한참 지켜보다가 이 친구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지니 반려견과 함께 찍는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로망이자 소망일 터. 특별한 포즈 없이 그저 주인과 교감하며 산책했을 뿐인데 사진이 잘 나왔을지 궁금하다. 우와, 사진 좀 봐. 오늘따라 스타일 제대로인데. 인생샷 아니지, 건생샷 한 생각이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찍으니까 편하게 찍을 수도 있고 배경도 좋고, 실내에서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야외니까 활동성도 강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맞게 너무 이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후각 만렙 반려견들 애타게 하는 특별한 패셔리가 있다는 이것. 네, 오늘 우리 아토를 위해서 맛있는 베이커리 간식 만들어줄 거예요. 댕댕이들을 위한 오늘의 특별 간식. 객감도 말린 육포도 아닌 빵 되시겠다. 진짜야, 나 지금 너무 설렌다고. 재료를 보아하니 당근에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등 반려견을 위한 베이커리라면서 채소들만 가득하다. 이거 말고 빵 주세요. 빵. 시금치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피부, 뼈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당근은 반려견 털의 윤기와 탈모에 좋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항암 작용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각종 재료들을 잘게 다져주는 게 첫 순서. 거기에 각종 채소로 색을 낸 반죽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틀에 담아 넣는다. 마지막으로 오븐에 넣고 익혀주면 끝. 요리 똥손도 순식간에 금손이 되는 마법. 반려견을 위한 베이킹 너무 쉽다. 제가 요리를 진짜 잘 못해서 이렇게 맨날 혼나는데 이렇게 따로 간을 안 해도 되고 강아지 거라서, 그리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식으로 위주로 만들어 보니까 나도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코끝을 유혹하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할 때쯤 화려한 자태 뽐내는 삼색빵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패셔리 수제 간식.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향이 품인 노릇노릇 댕댕이 쿠키도 금세 뜯다. 완성된 빵과 쿠키를 먼저 맛보는데 어쩐지 자꾸만 손이 간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맛있네요. 맛있지, 아또? 아따, 이 집 빵 잘하네. 꿀맛이구만. 냠냠냠냠. 방부제, 첨가제, 착색제 등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은 재료는 절대 사용 금지. 거기에 맛과 영양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벌써 다 먹었다. 더 없어요? 좀만 더 주세요. 네? 원래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제 거 뺏어 먹으려고 맨날 덤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자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패셔리 마지막 코스. 내 반려견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다는 펫맘들에게 소문자자한 이곳. 네, 여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제 화학 원료를 쓰지 않고 천연 원료만을 이용해서 강아지, 고양이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천연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반려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책임진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순하고 화학적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천연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자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은 반려견을 위한 아로마 비누. 사랑스러운 댕댕이들을 위해 애정 듬뿍 담아 만들어 보는데 발 씻기 싫어하는 반려견들도 알아서 발 내밀 것 같은 향과 비주얼을 지닌 천연 비누 완성.
우리 시중에 나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그런 제품들이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도 성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좋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람의 피부의 절반밖에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엔 반려견 천연 입욕제 버블바를 만들어보자. 반려견 전용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 반려견의 모질과 피부 타입에 따라 들어가는 향과 재료들을 각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말로만 듣던 맞춤 케어 서비스. 이제 라벤더하고 오렌지가 함유가 블렌딩이 되면은 살 기운에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함께 사용해 주시면 살균 역할도 하면서 진정 역할도 하고요.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피모, 털이 많기 때문에 피모에 윤기를 주는 일랑일랑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 인생 처음으로 초집중해서 만드는 입욕제가 우리 집 댕댕이 거라니. 아무리 예뻐도 오늘만큼은 댕댕이들한테 양보하자. 네, 예쁘죠. 이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향이라서 저도 좋고 반려견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만들기도 쉽고 제품도 안전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본 천연 제품들로 댕댕이 발 씻기기에 나섰는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서비스의 탱이 둥절.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부끄러워. 되게 예민한 애인데 오늘 천연 제품으로 씻겼기 때문에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사람도 좋은 거 찾듯이 강아지들도 좋은 것만 쓰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저희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 된 반려견들. 이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 표현이 하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시대. 펫 부심 가득한 애견인들의 댕댕이들을 위한 소소한 스몰 럭셔리. 이제는 우리 같이 즐기자고요. 지난번이었죠. 춘천 출신 유도 국가대표 선수 이 조구함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조구함 선수의 고향 나들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가대표를 꿈꾸는 고향의 초등학교 선수들이 조구함 선수를 보고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조구함 선수가 딱 그만한 나이 때 항상 동네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세계 챔피언을 만든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도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 세계 랭킹 1위인 조지아의 리파텔리아니와 대한민국의 조구함 선수가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세계 정상에 태극기가 꽂혔다. 유도로 세계 정상에 오른 조구함 선수. 조구함 선수를 초빙했어요. 그가 고향인 춘천에 왔다. 온몸을 던져 가르침을 주는 어마어마한 선배. 와, 이런 선배가 또 어딨어. 앞서 길을 닦아준 선배의 조언이 가슴 깊이 새겨진다. 제가 춘천이 제 고향이잖아요. 이런 고향에 제가 유도 선수로 아직 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아직 제 유도를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니까 뿌듯하고, 그 후배들이 큰 꿈을 가지고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국가대표가 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유도부와 만나며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긴 조구함 선수. 그의 고향 나들이를 따라가 본다.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조구함 선수의 옛 동네 춘천시 신부급 천절리. 일명 윗 샘밭이라 불리는 곳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추억도 식후경.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그리운 고향의 맛부터 찾아가는데 역시 춘천 사람은 이거지 이거. 매콤달콤 닭갈비. 떠나 있으면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닭갈비 냄새가 너무 생각이 나서 막 들어가서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절대 춘천에서 먹었던 그런 맛이 절대 아니었어요. 고향의 맛을 보다 보니 덩달아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 기억들. 교동초등학교에서 우석초등학교로 전화를 갔어요. 4학년 때.
근데 그때 딱 때마침 우석초등학교 유도부 창단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저를 전학 온 걸 보시고 유도장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유도부가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 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었다. 유도의 유자도 몰랐던 초등학생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우연히 운동을 시작하게 된 소녀는 이후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걸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 할머니 댁이 샘밭이어서 근데 제가 엄마 아빠랑 있는 것보다 할머니랑 있는 거를 더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댁에선 수양강댐이 코앞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불구불한 수양강댐 가는 길. 이 길에도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하다. 나 어릴 때 이제 아빠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수양댐에 올라갈 때 저는 아빠 차 옆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아빠가 너는 여기서부터 내려 뛰어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쉬는 날에도 아빠가 운동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 장소예요, 여기가.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운동선수인 이상 성인처럼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아버지. 훈련할 때만큼은 호랑이가 따로 없었다. 여기 찻길이니까 아빠는 제가 위험하니까 뛸 때 제가 앞에서 뛰고 있으면 뒤에서 차 비상등 켜놓고 천천히 제가 뛰는 속도에 맞춰갖고 막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엔 운동을 반대했지만 할 거면 확실히 하라는 게 아버지의 신조. 뭐 새벽에 깨워가지고 담력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를 공동묘지까지 데려가서 공동묘지에 저를 내려주고 아빠는 혼자 내려가고 차 타고 저는 막 뛰어내려가고 무서워서 뭐 그랬던 적도 있고. 철없이 뛰놀던 추억만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모두 훈련장이었다. 역시 남다른 국가대표의 어린 시절. 아빠가 진짜 저를 코치님보다 더 힘들게 운동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이해가 된다. 국제대회에 섰을 때의 압박감과 공포감은 어린 시절 공동묘지의 무서움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 거의 뭐 1000대1로 싸우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관중이 다 그 선수 편이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을 이기려면 되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런 분위기에 이미 져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빠가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게 되게 큰 그림이었구나,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훈련장이자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수양강댐. 이곳은 할머니의 일터였던 곳이다. 여기 진짜 자주 왔었는데요. 할머니가 여기 장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인도로 정비된 바로 이 길. 예전에는 이 길을 따라 길게 포장마차촌이 들어서 있었다. 수양강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빙어와 소라, 감자전, 옥수수 등 강원도식 주전부리와 함께 막걸리로 목을 축이던 명소.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뭐 운동 쉬는 날이나 와가지고 할머니를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할머니한테 오면 할머니가 맨날 먹을 것도 장사하시면서 파는 음식도 많이 주시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물 같은 거 길어오는 것도 제가 직접 가서 물 길러오고. 수양강댐의 포장마차촌은 지난 2010년 말 댐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현재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그 시절의 풍경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인하게 남아있다. 날이 저물고 조구함 선수가 후평동의 한 유도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학창 시절 조구함 선수의 코치였던 정경하 사범. 아픈데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야, 그래 춘천 출신이 와가지고 스타가 돼서 와가지고 참 선생님들이 자랑스럽다. 올림픽도 가서 이제 좋은 성적 좀 부담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면 좋겠다. 조구함 선수가 꿈을 키웠던 강원 유도장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해온 강원 지역 유도인들의 요람이었다. 1963년 개관해 2006년 폐관할 때까지 강원 지역 선수들이 승단 심사를 치르기도 했던 곳. 현재는 강원 유도장 출신 제자들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구함 선수 그때는 이제 키가 그렇게 좀 작았는데
피부가 까마잡잡했었어요. 그리고 까만 애가 꼬마애가 와가지고 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서 이제 백드롭이라 그래서 형들까지도 막 집어 던지고 이럴 정도로 힘도 좋았고 되게 어리고 귀여웠고. 강원 유도장의 사범과 선배들로부터 유도를 배우며 점점 큰 대회로 진출해간 조구함 선수. 모두 그가 될성부른 떡잎이라는 걸 알아봤다고. 기술도 굉장히 좋았고 성실성도 분명히 갖추고 있었고 거기다음에 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좀 충분하게 대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 마침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한 조구함 선수. 이 순간 춘천도 함께 환호하고 있었다. 굉장히 기뻤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춘천 후배들과의 만남. 한국 마이너스 100kg 국가대표 선수 조구함 선수입니다. 자, 박수 주세요. 이제 허리오리기는 상대를 딱 틀어잡았을 때 제가 내치는 방향이 상대를 좀 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찍는 동시에 엉덩이를 내 등이 상대 가슴에 닿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의 시범 동작. 이게 바로 금빛 매치기란 말씀. 특별히 출신 유도장 후배들이니까 국가대표의 비기를 전수해주기로 하는데. 손에 잡은 손이 있으면 양팔 업어치기, 없으면 말 업어치기라고. 마라 업어치기? 그건 어떤 기술인가요? 일단 저희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고요. 마라 업어치기라고 예전에 이제 최민호 선수가 먼저 이제 개발한 기술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서 제일 주력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술이고요.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기인 만큼 마라 업어치기를 배우고픈 후배들의 열망이 솟구치는데.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한 동작 한 동작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메달리스트 선배님. 네, 많이 저희 지금 여기 두 선생님 관장님이 가르치시는 그 유도 스타일이 최고 현대적인 유도고요. 지금 지금 선천에서도 배우고 있는 그런 유도를 가르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세계 챔피언에게 배워보랴. 조구함 선수 앞에 줄을 서는 유도 꿈나무들. 훈련의 열기만 보면 여기가 태릉 선수촌이라고 해도 믿겠다. 지금 내가 오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앞으로 한국의 선수들이, 우리 강원도의 선수들이 계속 정복해주길 바라는 조구함 선수의 마음이 느껴진다.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금메달도 한 걸음부터 어떤 스포츠든 차근차근 자기 수준에 맞게 훈련해야 하는 법. 성급해하는 후배들에게 눈높이 맞춤 교육까지 해준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 이런 일들이 꼭 빛을 발해서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린 시절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을 키워준 것처럼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갈 유도 꿈나무들을 아낌없이 응원하는 조구함 선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끈끈함이야말로 유도 영웅을 탄생시키는 힘이 아닐까. 2년 남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요. 그때까지 다치지 않고 훈련 잘해가지고 시합 매트 위에 설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춘천 시민이 많은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응원해 주신 거에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어린 시절 담력 훈련을 했다고 하죠. 우리 박세리 선수도요. 어린 시절 공동묘지를 다녀오는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도 번지점프를 하는 그런 담력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와, 저는 담력 훈련이 이렇게 스포츠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했는데 조구함 선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해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정신력. 어쩌면요, 세계 챔피언은 몸과 마음, 정신 모두 갖춰져야 되나 봅니다. 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력을 확실히 보여준 우리 조구환 선수. 앞으로도 훈련 열심히 하셔서요. 다가오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인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벼운 운동하시면서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내일은 수요일 테마가 있는 강원 365로 찾아뵙는 날입니다. 내일의 테마는 우리 고장 봉사왕인데요. 먼저 20년이 넘도록 춘천 연편은행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정혜창 대표를 소개해드리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빨래를 일일이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하고 집집마다 직접 배달해주는 세탁봉사단체 횡성군 갑천의 행복봉사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장애를 얻어 불편한 몸이지만 7년이 넘도록 도시락 배달과 파랑새 합창단 활동을 해오며 새로운 삶과 봉사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 윤정자 어르신을 만나봅니다. 횡성의 송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치위생 봉사당 유니쿰을 만나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을 찾아 치위생 봉사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따뜻한 청춘들 유니쿰을 소개해드립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갈거나 짜낸 건강즙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즙으로 만들어 영양 성분이 농축되다 보니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원료라면 문제가 되는 성분도 배로 먹게 돼 나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콩팥 질환을 앓는 사람은 배즙과 사과즙 그리고 양파즙에 많은 칼륨 성분을 주의해야 하고요. 간질 환자는 칡즙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헛개나무즙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과일을 농축한 즙들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한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즙도 나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